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로 소자에 E는 125 사인 377t를 가했을 때 전류 I는 25 사인 370t에 흐른다. 이 소자는 어떠한 것인가? 자, 이 문제는 위상, 그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에 의해서 부하가 어떠한 부하인지를 묻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하가 저항 부하이다. 만약에 부하가 저항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저항에서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뭐라고 했죠? 동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동상. 위상이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압의 Vm 사인 오메가 t다 라고 되면 전류도 Im 사인 오메가 t 뭐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L 부하이다 라고 했을 때, 코일의 부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자, 얘는 전류가 90도 어떻다? 느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L은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전압에 대한 파형이 Vm 사인 오메가 t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전류의 파형은 Im 사인 90도 느리기 때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C 캐패시터, 즉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면, 자, 얘를 C라고 봤을 때 얘는 전류가 90도 어떻다? 전압보다 빠르다 또는 뭐 앞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압의 파형이 Vm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했을 때는 전류에 대한 파형은 Im 사인 오메가 t 빠르기 때문에 플러스 90도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기 때문에 얘는 저항 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에 순저항 부하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저항 R1은 15ohm과 R2 40ohm이 직렬 접속된 회로에 100V 60Hz 정연파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로 옳은 것은, 회로로 그려보시면 되겠죠.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 자, 하나는 10ohm이고 얘네는 하나는 40ohm이다. 이때 전압을 이렇게 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접속된 전압은 100V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100V다라고 하는 것은 시료값을 의미합니다. 시료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항은 R은 10 더하기 40 하니까 50oh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저항분의 전압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50분의 100 하시면 2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류도 무슨 값이에요? 시료값이에요. 그럼 얘를 뭘로? 순식값의 형태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IT는, 자, 사인 앞에는 뭘 써야 돼요? 최대값이니까 2 루트 2 사인 오메가 t잖아요. 오메가 t. 근데 주파수가 60Hz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120 파이 또는 얘는 377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377을 써주시면 돼요. 377 t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2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1L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377ohm일 때 주파수는 몇 헤르츠가 되겠는가? 식을 한번 세워보면 되겠죠. 자,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쓰면 2파이 F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F를 구하라는 얘기죠. F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2파이 L분의 XL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 곱하기 L의 값이 0.1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377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600Hz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mAh의 자기 인덕턴스의 120V에 60Hz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전류 I는 그대로 적어보게 되면 XL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XL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분의 V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오메가는 2파이 F L분의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파이 주파수 문제에서 60이라고 되어 있고요. L의 값이 314mAh입니다. 314mAh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죠. 전압은 120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1.01 이런 암페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가 20mAh인 코일에 전압 50, 주파수 60인 정연파를 가했을 때 코일에 축적되는 평균 자기 에너지는 몇 주울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덕턴스 L에 축적되는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Li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식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에 L. 자, I라고 하는 것은 XL분의 V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전류 I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쓸 수 있다고? XL분의 V. 이것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에서 XL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메가 L. XL이 뭐라고요? 오메가 L. 얘를 다시 쓰게 되면 2파이 F L 이거잖아요. 그러면 XL 대신에 여기에다가 뭘 쓰면 되겠어요? 2파이 F L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대입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 2분의 1 곱하기 L의 값은 20mAh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자 2파이 FL 2파이 주파수 60 L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전압이 50이네요. 50 이것에 뭘 한다? 제곱을 한다. 2분의 1 L I의 제곱. 자,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0.44 줄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관돼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 C만의 외로에 100V 60Hz의 교류를 가했더니 60mAh의 전류가 흐른다. C는 얼마인가? 그러면 이것도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IC는 그대로 적어볼게요. XC분의 V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V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오메가 C V가 되죠. 그죠? C에 흐르는 전류는 오메가 C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CV가 돼요. 뭐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C가 2파이 FCV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것은 C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얘를 C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C는 2파이 F V분의 IC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파이 주파수 60 전압은 100V 그 다음에 전류가 60mAh니까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가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1.59 마이크로페럿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Hz인 정연파 교류에서 5mm인 유도성 리액턴스와 같은 용량 리액턴스를 갖는 C 값은 약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그럼 이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메가 L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량성 리액턴스 X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얘 두 개가 같을 때 C 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잖아요. 다시 얘 두 개가 같을 때 C 값은 얼마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아, 오메가 L이랑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C 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C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C가 이렇게 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오메가 제곱 L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오메가라는 게 2파이 F니까 2파이 F의 제곱 L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파이 주파수는 1000 곱하기 1000 제곱 곱하기 L의 값은 5mL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 되겠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5.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마이크로페럿의 단위로 적게 되면 5.07 마이크로페럿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에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주파수 1kHz 최대 전압 200V를 가할 때 전류의 순식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러면 전압에 대한 식부터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VT는 자, 문제에서 뭐래? 최대 전압이 2000V다라고 했어요. 2000V. 그럼 얘는 2000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자, 전류 IT는 IM 그죠? IM 사인 오메가 t. 자, 얘는 C예요. C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서요. 그죠? 그럼 얘를 플러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또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는 뭐냐면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서기 때문에 얘 대신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코사인 오메가 t다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나 요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우선. 그러면 보니까 우선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건 우선 여기에는 없네요. 그렇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를 보면 사인 오메가 t 90도는 얘와 얘가 있네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때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요? IM 값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C에서 XC분의 V였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XC가 오메가 C분의 1이었고 얘가 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 CV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뭐가? I라고 하는 값이. 근데 여기서 I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료값이죠. V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시료값이에요. 그러면 최대값으로 표현하면 얘가 최대값이면 얘도 똑같이 최대값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메가는 2 파이 F C V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파이 주파수 문제에서 1km니까 1000 곱하기 C 값이 0.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M 값이 2000이에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1.256이다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 IM이라고 하는 값이 1.256 이렇게 되겠다. 그럼 답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위상 관계 그 다음에 크기를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은 회로에 전류가 흘렀을 때 필요한 전압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전압 V는 V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이렇게 되나요? 그죠? V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그럼 전류가 5에 E 플러스 J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임피던스는 15 플러스 J 4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에 자 2하고 15를 곱하면 2하고 15 곱하면 30 플러스 2하고 J4를 곱하면 J8 J하고 15를 곱하면 J15 J하고 J의 4를 곱하게 되면 J의 제곱 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5에 자 30이랑 마이너스 4 26 되겠네요. 플러스 J8이랑 J15를 더하면 J23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5에 26 플러스 J23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식만 이렇게 세워놓고요. 계산기에서 계산을 하시면 해당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는 뭐 수기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기로 연습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계산기가 상당히 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산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기로 조금 연습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뭐 시험장에서는 뭐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고 공부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수기로 할 수 있으면 수기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이 제로의 위상은 이 i의 보다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저항은 전류와 전압이 뭐예요? 동상이에요. 자, L은 전류가 90도 느리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회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거 L이 있고요. R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뭐 입력 전압인 뭐 EI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럼 L과 R은 직렬이기 때문에 자 전류 I가 어때요? 동일하죠. L에 흐르는 전류나 R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다? 동일하다 이거예요.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면 벡터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 벡터도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벡터도를 잘하면 전기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겠다. 전류에 대한 벡터도를 그려보시게 되면 자 전류를 기준으로 이러한 벡터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전류의 벡터 I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R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신 것처럼
아래 흐르는 전류와 아래에 걸리는 전압은 위상이 같다. 그럼 얘를 위상이 같다는 얘기죠. 얘를 VR이다 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L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에서는 전류가 90도 느립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전압이 90도 빠르다는 얘기죠. 전류를 기준으로 전압이 90도 빠르다라고 얘는 VL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입력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VR과 VL을 더한 거잖아요. 얘와 얘를 더한 것이 입력 전압이라고요. 얘와 얘를 더한 것이 입력 전압 EI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E0의 위상은 EI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얘의 위상은 얘의 위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즉 얘의 위상은 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요 세타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VR이 EI보다 세타만큼 어떻게 해요? 느린 거죠. 이쪽에 있는 게 빠른 거잖아요. 세타만큼 어떻다? 느리다. 뭐예요? 뒤진다. 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해당 문제는 각 부하별로 R과 L과 C의 위상이 전압, 전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씩 여러분들이 관계를 찾아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60옴과 유도성 리액턴스 오메가 1이 80옴인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후에 2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도 천천히 R은 6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8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R과 L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60이고 얘는 8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임피던스로 쓰면 임피던스 G는 60, 얘는 유도성이니까 플러스 J 8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마찬가지로 벡터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벡터도로 저항은 60, 그쵸? 리액턴스는 J 80 이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더한 것이 임피던스 G다 이런 얘기네요. 이건가요? 60의 제곱 80의 제곱은 G의 제곱이니까 루트 60의 제곱 더하기 80의 제곱 하면 얘는 100이 되네요. 이렇게 되나요? 근데 여기에서 직렬에서 우리 위상 공식 세타 이런 거 있어요.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 또는 아크 탄젠트 VR분의 VL 이런 식이 있었어요. 직렬 회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세타라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요거 세타라는 거예요. 그럼 요 세타를 구할 때 뭐예요? 탄젠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그쵸? 다시 요거분의 요거니까 60분의 80 이렇게 되겠다. 그럼 세타는 아크 탄젠트 60분의 80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53.13도 나와요. 53.13도. 3번에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시든 아니면 요거에 대한 벡터들을 이해하시든 둘 중 하나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15옴, L은 0.045 헨리의 직렬 회로에 시료값 140V의 주파수
25Hz 정연팔구를 가했을 때 임피던스의 크기는 얼마인가? 크기,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되나요?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R과 L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R의 값은 10이고요. L의 값은 0.045 헨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의 XL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R 플러스 J의 자 XL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L은 오메가 L 또는 2파이 FL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J의 2파이 F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R의 제곱, R은 10이에요. 10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XL이 2파이 FL이잖아요. 2파이 25FL 0.045 이렇게 되나요? 요것의 제곱. 요 계산하시면 되겠더라. 계산하니까 12.25 옴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다. 이건 계산기로 계산하셔야죠. 우리가 루트 값을 수기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옴인 저항과 6옴인 용량성 리액턴스의 직렬로 E는 28-J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것도 회로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6옴의 용량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용량성이니까 R과 C 직렬 회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전압을 가했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는 R은 8이고 얘는 6옴이고 자, 전압 E가 28 마이너스 J 4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임피던스부터 한번 볼게요. 임피던스는 저항 8 얘가 용량성이니까 마이너스 J6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전류를 구해보면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임피던스는 8 마이너스 J 6 전압은 28 마이너스 J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유리화를 해야 돼요. 뭘 한다고요? 유리화를 하는데 자 분모와 똑같은 켤레복소수를 자 얘가 8 마이너스 J6이면 8 플러스 J6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는 뭘 곱한다고요? 플러스. 자 그럼 위에다 똑같이 곱해줘야지 얘가 식이 성립이 되겠죠. J 플러스 J 6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얘가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A 플러스 JB라는 애와 A 마이너스 JB라는 애를 곱하면 자 얘랑 곱하면 A 제곱 되고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JAB가 되고요. 얘랑 곱하면 플러스 JAB가 되고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J의 제곱 B제곱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마이너스 J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이 돼요.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얘가 똑같이 없어지겠죠. 결국엔 얘는 이렇게 돼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그럼 얘는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88에 64, 66에 36 하게 되면 요건 100 돼요. 100. 이 부분이 10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개를 해볼게요. 28이랑 8 곱하면 28이랑 8 곱하면 얼마인가요? 16 빼면 200 맞나요? 264 28이랑 8을 곱하면 56을 빼야 되나요? 280에서 56을 빼면 24 224 28이랑 8을 곱하면 224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8과 6을 곱하면 플러스 J에 맞죠? 180에서 12를 빼면 16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J4랑 8을 곱하면 마이너스 J32가 되고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J의 제곱에 64, 24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J의 제곱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2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100에 자 224랑 24를 더하면 248. 그렇죠? 자 얘랑 168에서 32를 빼게 되면 136 맞나요? 136 플러스 J에 136 그렇죠? 다시 한번 연산하면 248을 100으로 나누면 2.48이 될 것이고요. 플러스 J에 136을 100으로 나누면 1.36이 되겠죠. 답 찾아보시면 2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식을 세우시면 사실은 계산기에 넣어서 풀어주시면 계산기가 2번 답을 찾아줍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식은 여기까지만 세우셔도 된다. 하지만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러한 유리화 과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수기로 계산을 하시고 시험 보실 때 계산기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R과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일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R분의 X가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R은 루트 2고 X는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R은 루트 2고 X는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 자 R을 제곱하면 2가 되고요. X를 제곱하면 1이 돼요. 따라서 임피던스는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률은 자 직렬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또는 전체 전압분의 R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임피던스를 알고 저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률은 루트 3분의 루트 2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같이 쓰게 되면 루트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직렬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역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자 직렬에서는 역률 코사인 세타가 임피던스 분의 R입니다. 근데
병렬에서는 역렬 코사인 세타가 어드미턴스 분의 컨덕턴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얘를 식을 정리해 보면 얘는 이렇게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R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조금 정리해 보면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 여기는 R인데 여기는 X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요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해주셔라. 역률은 직렬에서 임피던스 분의 R이고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분의 R. 병렬에서는 역률은 어드미턴스 분의 컨덕턴스이고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루트의 X다라는 공식이라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라. 해당 문제에서는 직렬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분의 R로 역률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R은 50이고 L이 200mL인 직렬 회로에서 주파수 50Hz의 교류에 대한 역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역률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 되겠네요. 그죠? 임피던스 분의 R.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저항을 알고 있고 뭐만 알면 돼요? 임피던스만 알면 돼요. 그러면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RL 직렬해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이 식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R로서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식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하는데 여기에서 XL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파이 FL입니다. 그럼 XL 대신에 2파이 L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루트 저항의 제곱 50입니다. 50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2파이 FL 2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50 L의 값은 200mL니까 0.2가 되겠네. 그죠? 제곱 분의 R 5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를 100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지 100분율이 되겠죠? 그래서 62.3%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압을 가하니 20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한다. 이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역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자, 저항은 9, 유도성 리액턴스 플러스 J 15, 용량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J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9 J15 마이너스 J3이니까 플러스 J12 이렇게 되겠다. 그럼 임피던스 한번 크기를 구해 볼게요. 임피던스 크기는 루트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을 하시면 15라는 값이 나와요. 문제에서 역률 구하라는 얘기네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 대입을 해보면 15분의 저항은 9 이게 되나요? 15분의 9 계산을 해보시면 0.6이다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해당 문제는 전류의 크기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냥 임피던스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 규류 전원이 E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인가된 RLC 직렬회로에 있어서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큰 경우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의 위상은 인가전압 E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네요.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R이 있고요. L이 있고요. 얘는 C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R이 있고. 얘들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얘를 XL이라고 보고 얘를 XC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XL이 크다 이거 얘만큼. 얘가 크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전류와 전압 간의 위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임피던스는 이렇게 볼게요. 임피던스 G는 R. 자, 얘가 크다면서요. 플러스 J에 XL-X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 막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XL-XC라고 볼게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얘는 3옴이라고 하고요. 얘는 8옴이라고 하고요. 얘는 4옴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서 그럼 얘는 이렇게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R은 3 플러스 J 8-4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3 플러스 J 4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맞죠? 그럼 얘는 뭐냐면 뭐가 되는 거예요? U 도성 회로가 되는 거잖아요. C가 없어지고 L만, 즉 이 회로는 등가화하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니 R, L 회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R과 L 회로, XL 회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L이 있으니까 뭐예요? 전류가 느리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전류가 어떻다? 느리다. 그렇잖아요. 얘 전류가 느리다고요. 그럼 얼마만큼 느리냐? 그럼 위상 세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크 탄젠트 R분의 X였잖아요. 위상이. 아크 탄젠트 R분의 X. 이제 다시 쓰게 되면 아크 탄젠트 R분의 요게 X라는 게 뭐죠? 요거잖아요. 근데 요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XL에서 XC만큼 뺀 거. 그럼 XL에서 XC만큼 뺀 건데 XL을 뭐라고 해요? 오메가 L. XC를 뭐라고 해요? 오메가 C분의 1. 즉 뭐예요? 여기에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만큼 요 세타만큼 뭐예요? 느리다 이거예요. 느리다. 그렇잖아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만큼 느리다. 답 2번에서 찾으실 수가 있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그림 같은 헬의 전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얼마인가? 전류는 얼마인가? 요 점에서 여기 있는 전류 I가 얼마냐? 이런 문제네요. 이런 문제예요. 그럼 전류, 자, 여기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R이라고 쓰고요. L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L이라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IR. 자, L은 전류가 느려요. L은 전류가 느려요. 그럼 마이너스 J에 I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넣어볼까요? 얘는 5 마이너스 J에 12 이거네. 그럼 전체 전류 I를 구하라는 얘기네. I는 절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00이 아니라 13 나와요. 13A.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